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오늘도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이 앞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네. 은근하게 시장이 그러니까요.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장세가 올라갈 만한 요인들은 별로 없어요. 시장이 생각보다도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반등의 흐름은 다소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은 견조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는데 언급드렸듯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많지 않은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시장에 대한 너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면 어느덧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네. 내일 시장의 단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단서는요, 바로 상승 탄력 약화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그렇죠. 호재가 없기 때문일까요? 일단 시장이 정말 그동안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치고는 반등의 폭이 너무 커요. 물론 미국 경제가 탄탄한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조금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빼고 미국 증시만을 보게 되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은 없어요. 다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저평가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는데 네. 한국 증시도 지금 상승장을 이끌 만한 주도 세력이라든가 주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한국 증시도 좀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시장은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시장의 상승 탄력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술적 반등의 끝무렵에 거의 와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추가적인 급등세를 보이기보다는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언급드렸듯이 지금 장은 시장이 많이 올랐고요. 오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이끌 만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든가 하는 등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큰 호재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조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트럼프와 시진핑이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고 시진핑이 러시아에 가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수급적으로도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격적으로 배팅하는 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력도 없다는 얘기겠고 종목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주도주도 별로 없는 상태죠. 조선주가 약간은 상승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전체로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지는 못하고 있고 또 이제 방산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매물을 좀 받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승 기조가 곧바로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상승 탄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경계를 좀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이제 그 파월의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이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후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경기 침체라는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미국 증시가 저점 찍고 올라오면서 오히려 이제 처음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관련된 또 파월과 관련된 그 발언들이 다소 약화되는가 싶었는데 증시가 살아나다 보니까 다시 그 발언이 세지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관세 145% 부과는 철회하지 않는다. 이런 강한 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관세 정책 자체가 후퇴는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들이 상당히 커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가질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이제 파월이 또다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도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후퇴는 없다. 네. 금리 정책이 트럼프가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를 인하해라라고 했습니다만 파월은 단호하게 그거를 거절하면서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런 트럼프와 파월의 금리와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후퇴가 없는 이상은 시장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은 급격한 호재가 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호재가 없는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장세부터는 조금씩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기사를 하나 보겠는데요.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기사 지금 이제 파월의 매파 본색 그리고 한 방 먹은 트럼프라는 이런 기사죠. 지금 그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런 재료 자체가 일단 미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파월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해라라고 했습니다만 파월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연준은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 연준의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가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은 최근에 어느 때보다 매파적이었다라는 부분이겠고 밑에 하단에 보게 되면 세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금리나 기대를 꺾는 그런 매파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선제적인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내용이고 세 번째가 바로 올해 금리나 가능성, 금리 인하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에 파월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관세 정책이 후퇴되지 않고 또 파월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이 시장에 상승할 만한 이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특히나 관세 전쟁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5월부터 나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그런 지표가 나올 때는 미국 증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약간은 방어적인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이상 시장은 쉬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방어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포트폴리오를 체크해볼 시간인데요. 매니저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첫 번째 리뷰 종목인 APR도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참 APR이 네. 정말 더디게 움직였었죠. 그리고 정말 신규 상장되고 나서부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이렇게 안 갈까 네. 모든 걸 찾아봐도 안 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결국엔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됐고 네. 만만하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결국엔 한 방에 터지는 그런 대폭등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도 일단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현재 APR 같은 종목들은 해외 이제 수출 비중이 71%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성장세가 이어집니다. 이 미용기기, 뷰티기기 제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의 시장 자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네. 그것이 해외로 뻗어나가면서 그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APR의 주가는 이 장대 양봉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출발선에 있는 그런 시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다는 측면일 겁니다. APR의 기기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진출을 시작한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증가세는 계속해서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차 목표가를 9,000원 정도 달성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2차 목표가를 11만 1,000원 정도까지 제가 올려보고요. 그리고 익절가를 9만 원 정도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단행하셔도 좋겠고요. 일부 정도는 정리하시더라도 다 팔지 말고 끌고 가면서 한번 수익을 그다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PR 1차 목표가 9만 원을 달성했고요. 이제는 2차 목표가 11만 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대신증권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강했어요. 신고가를 경신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다 신고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외국인들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대신증권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던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신고가 기록했고 역시 이제 1차적인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어제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증권주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에 강한 모습이고요. 여기다 수급 자체도 워낙에 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시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은 경계를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장세는 뭐 대세 하락으로 가는 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단기적인 조정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 살아있는 종목들은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대신증권도 다른 증권주들에 비해서 저평가됐고 못 올랐고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론은 전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종목도 아직은 좀 올랐습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말고 가지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고요. 언급드렸듯이 1차 목표가 19,000원 달성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제가 21,000원까지 올려드리고 자, 익절가는 18,300원까지 올리면서 추가 상승에 한번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역시 1차 목표가 달성했고요.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의 공략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내일의 종목은요, 바로 호텔 신라인데 이 면세업계가 실적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호텔 신라를 가지고 온 이유가 이제 따로 있습니다. 어떤 일단 건가요? 주가가 이제 완전히 바닥권인 것도 있고요.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한 번 정도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올랐던 종목군들이 좀 출렁거리면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수가 밀리더라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안전한 측면,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목표가를 많이 보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짧게 한 10% 정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점을 참고하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호텔 신라는 지금 이제 면세점 사업 부분이 이제 무려 이제 매출의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사업과 관련된 업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인들의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좌우되는 그런 업체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동안 한알령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 면세점 업체가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계속해서 거쳐왔었죠. 그러나 이제 그 면세점 업체들이 서로의 과당 경쟁이 어느 정도 지향이 된 상태에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이어지고 있고, 힘든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됐죠.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면세점 업계는 지금 최악의 국면에서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현대백화점이라든가 신세계 같은 이런 면세점 관련들도 이미 시세가 났었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호텔 신라의 반등과 더불어서 궤를 같이 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이겠고요. 일단 이 종목이 이제 1분기에 적자가 한 20억 정도 기록했는데 그 전분기에 적자가 279억이었던 걸 감안하게 되면 적자 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급드렸듯이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면서 2분기 정도에서는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종목들의 반등세는 어느 정도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여기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죠. 중국의 이제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이 되면서 이제 3분기부터 그게 허용될 거고, 한알령 해제가 만약에 본격된다고 한다면 제가 앞서 뭐 10% 정도 목표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재료들이 하나씩 단계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10% 목표치를 말씀드립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 이상의 수익도 한번 목표로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자, 호텔 신라 조금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가 4월 28일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 우리가 물량을 좀 잡아가야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든 과정들을 거쳤던 종목입니다. 너무나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형태인데, 이 패턴들이 지금 현재 이제 다른 면세점 관련주뿐만 아니라 카지노 관련주, 롯데 관광개발이라든가 파라다이스라든가 GK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도 똑같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였었죠. 이 종목도 지금 그런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대 양봉이 세웠던 부분들이 바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갔던 부분이었고, 실적이 개선되는데 그 흐름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을 세웠고 지금 옆으로 기어가면서 바닥권에서 정말 힘들었던 사람들이 물량을 털어내겠죠. 이 물량을 소화해내는 과정들이고요. 이 물량을 소화를 해내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장대 양봉 후에 지금 쉬어가고 있는 이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가 오늘 종가 44,050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폭 강박과 약보합 정도에서 우리가 저가 매집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짧게 목표가 5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 4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목표가 5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이다라는 말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시장에 대한 분석해 주셨잖아요. 네. 자, 오늘도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접근 전략에서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인지, 그리고 이 조정 장세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유망 종목도 한 종목 정도까지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올려놨으니까요. 자, 네이버 밴드 가셔서 MBN 골드 한규수 무료 주식 밴드를 치시면 네이버 밴드 가실 수가 있습니다. 밴드에다가 오늘 무료 방송 내용을 올려놨으니까 내용 꼭 보시고 일단은 리스크를 먼저 관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준비하는 이런 전략을 한 번 정도 참고하시고 다음 시장을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요일에는 이 미스터 한이 쉬어가니까요. 네이버 밴드 통해서 한규수 매니저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 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